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요 2부 1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어떤 것이든 좋거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그 섹터에 대한 궁금증, 그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보따리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2부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같은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인사도 나누시고 그 안에서 또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함께 인사 나누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혜경님께서 2부 출석합니다 라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벙벙님 또 미리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자, 문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쫄보님, 준호님, 한애경님과 김정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붕어빵 계란빵님께서도 2부 출석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네요. 자, 그리고 보험님께서 조금 이따 만나요. 뿌뿌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자, 2부 시작했으니까 빨리빨리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1부에서 차마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던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2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자, 그리고 WTN님의 이름까지 저희가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들 빠르게 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올라오는 동안 또 전문가님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주식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동의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세요?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요새는 어딜 가나 주식과 부동산의 이야기는 항상 나오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뭐 기업을 공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거 따라가는 게 가장 쉽고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좀 어른 분들이어서 제가 아니에요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좀 궁금해지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가서 여쭤봐야지 하고 적어왔어요. 까먹을까봐. 주식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혼자서 기업 분석하는 거 시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외국인이 뭘 사고 큰 손들이 뭘 사고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이 사는 종목들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단면을 보고 얘기를 한 거겠죠. 투자를 공부를 해봤더니 네. 꼭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수급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이제 투자 실패해서 그런 걸 좀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런 부분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해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시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통하는 시장이 있는 거고 그런 시기가 있는 거고 펀더멘탈이 통하는 시장이 있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이 중요한 시장이 있는 거고 실적이나 모멘텀보다는 시장 전체의 체계적인 위험이 우선하는 시장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방향, 인상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고 맞아요. 그 이전에는 러시아 전쟁 확산 여부가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대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공부라는 건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주식 공부는 무엇이냐? 네. 공부 방법에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 공부 방법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게 포인트네요. 그게 핵심이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냐?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돈을 벌고 우리 투자가들 가운데서 또 뭐 한 1%, 3%는 주식 공부 잘 해가지고 돈 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현실적이지 공부를 안 하고. 않은 거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 자기가 공부하는 이 방식 자체가 구멍난 배에서 열심히 노질하는 방식의 공부하는 방법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공부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쵸, 그쵸.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암기식 교육처럼. 책을 읽었다. 네. 책을 읽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책을 읽는 행위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어요. 그럼 거기 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은, 요번에 이 책의 핵심은 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얘기를 했고, 인간의 본식은 이거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정의는 이거고, 실천적 지혜는 이런 거고, 네. 요거는 그냥 이건 책 읽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학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100권 읽어도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당시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런 글을 아들한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을 것이며, 그리고 이 글을 왜 법을 만들기 전에 그 책을 먼저 쓴 거거든요. 법을 만들기 전에 왜 이 책을 썼을까? 그리고 왜 맨 처음에 조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은 왜 조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구한다는 걸 왜 제일 먼저 했을까? 중간에 놓지 않고. 이런 거가 사고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서 이번에 실적이 부합했다, 부합하지 않았다, 그 전년도비 몇 프로 증가했다, 하반기는 턴이 될 거다라는 거는 전 공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학습인 거죠.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한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면 네. 공부 방식이 혹시 학습식으로 하진 않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마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너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도 주식은 공부한 사람 그래도 따라서 산다면 공부한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게 좋아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시장의 움직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는 그 방향에는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유와 배경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종목 남겨주시면 그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샀는데 김종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더 이상 멈춰 있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이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위쪽으로 수익으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길들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종목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도트님께서 남겨주신 동진세미캠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비중 30% 담으셨어요. 엉덩이 무거운 동진세미캠 중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동진세미캠 오늘은 35,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너무
좀 지지부진하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전망을 체크를 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건지 조금은 긴 관점으로 중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방송에서도 3만 원대 초반에 여러분들의 많이 추천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동진 세미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건데, 네. 이게 다른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좀 높은 밸류를 줄만 하다라고 좀 보는 거죠.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똑같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네. 배터리 쪽 관련된 사업의 매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제 쪽, 노스볼트 쪽 관련된 매출이 작년도부터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에 배터리에 관련된 신사업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삼성의 좀 필수적인 기업인데 실력이 있는 업체가 실제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으니까 똑같은 동종 섹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죠. 시장이 그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그죠? 쓰나미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평온해지잖아요. 평온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포 구간에 잘 안 보였던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좀 괜찮은 주식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 네. 돈들이 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좀 우선순위는 좀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바라봅니다. 금리 공포가 한결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그 가격대가 한 3만 원대 초반대는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한 15%선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선 기대의 수익률은 요때에 비해서는 크진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좀 비싸진 거죠. 약간 투자 심리는 좋아진 대가로 약간 좀 비싸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세 상승을 논해야 되는데,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상반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전방 업체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1, 2분기 자체가 뭐 서프라이즈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방어, 적자 최대한 적게 나자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연동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반기는 좀 약간 좀 제한된 상승, 제한된 등락 하단에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중장기 추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를 보고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대응이 지금 구간에서 대응해야 될 최선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3만 원대, 3만 1,000원대 요때가 이제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대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 허용 범위가 너무 좀 크고요. 직전에 고점을 좀 넘어섰던 이 매물대를 넘어갔던 자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가 한 3만 3,000원에서 3만 4,000원에 국권이 좀 쌓여져 있는데요. 요 가격대에서 방어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한 4만 원대까지도 목표치가 좀 위로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만 1,000원대에서 3만 6,000원까지 어떤 이 박스 전략을 한 3만 4,000원과 한 4만 원 전후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제한된 박스 상승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 진단 도와드렸고요. 하반기에 이제 긍정적인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33,000원에서 36,000원 사이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매수가 근처죠. 요 34,000원 구간이 좀 지켜진다면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공부는 토마토 증권과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투자의 신 함께 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시장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빨간불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아도 1부에서 반올림 100%님 안 보여서 오늘 안 오셨나 했는데 2부에 찾아오셨네요. 우리 친구 서당계 1년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데리고 오셔야죠. 빨리 불러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청계사님 잘 오셨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악님께서 방송만 보다가 처음 인사드려요 라면서 채팅창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채팅창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 같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토메이토 주스님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프링 이즈 커밍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기업은행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셨고 장기로 가져갈까 해서 작년에 샀는데요.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장기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기업은행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기업은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신 부분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느냐? 장기 투자를 내가 만약에 한다면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네. 글쎄요.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아, 왜냐면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이 장기 투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5년 이상 하는 게 장기 투자라 생각하는 거니까 질문하신 분께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부합되는 돈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쵸. 내가 이 돈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야 되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한데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 투자에 부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괜찮냐라고 물어본 거의 전제 조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문제, 자금 성격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입니다. 비싸게 산 다음에 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쌌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쵸.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아무리 중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좋을 때는 악재가 많아야 될까요? 투자 심리가 망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투자 심리가 호전될 때 해야 될까요? 내가 매수를 하는 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그럼 투자 심리가 사려면- 망가졌을 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해야 됩니까? 망가졌을 때. 지금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살아나고 호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단기 매매, 좀 중장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로서 적당한 가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애초에. 출발 자체가. 이거에 대한 네.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피봅니다. 피를 본다고. 피 본다고요.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느낌대로 툭툭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 좀 찍어준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네.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보고 계신다라고 네. 답을 해주셨고요.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자금 비자금. 2년이라는 기간이라면 네. 저는 지금 시점에 장기 투자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예요. 2년인. 예, 2년이라면.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네. 차라리 지금 반도체는 괜찮아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게 지금보다 2년 뒤에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반도체를 장기 투자하는 건 찬성 의견입니다. 대신 등락 붙이면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올 거고 기업은행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보거나 아니면 배당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신저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어차피 배당 목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단기 거래의 의견을 드립니다. 중장기, 장기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지금 성격에 저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2년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기업은행 신저가 나올 때. 신저가. 신저가 나오거나 은행들도 전저점 깨졌었을 때. 뭐 폭락이 또 한 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차라리 그때 그 언론부터 시작해서 완전 최악 상황이었을 때 2200 깨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세요. 아니 배당 목적으로 하실 거라면. 그 의견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거래해야 됩니다. 가격 놓고 매매하는 가격. 그래서 하단 가격으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 밴드의 하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9,500원이 되는 거고 위쪽으로는 한 11,3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1,300원, 9,500원에 대한 중장기 매매. 위로 올라올수록 파는 거고 아래로 올수록 매수하는 건데 아마 저 정도 가격이 되면은 다른 주식들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그냥 큰 좀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보통 전문가님께서는 장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저는 기간을 정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가격? 가격인데 그 전에. 가격이라는 거에 꽂히면은. 가격 기간 전에?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가 한 7,000원 떨어진다. 사야 될 가격 미리 다 정해놔요. 네네. 그럼 그 가격을 오게 되면 사야 될 이유만 찾아요. 또 그때 상황만 보고.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보통 가격을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중요한 가격,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중요한 가격,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한 가격을 바라보는데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용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포인트예요. 신용청산. 신용청산해야 돼. 강제로 청산다 해야 돼요. 신용청산 되면은 보통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이제 보통 세 번째 마디마다 약간 좀 다른데 제가 뭐 방송하다 보면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겁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되면 조회수가 반 토막 정도 나요. 조회수가. 왜 그러냐면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호재 나올 때마다 주식을 좀 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을 가는 거고. 장기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인데 반드시 신용청산을 동반한 가격이어야 됩니다. 신용청산. 주위에 반토막 난 사람 있는지 보고서 장기 투자 여부 결정하세요. 주위에 장기 투자한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반토막 난 거 보고서 매수할 생각하라고. 내 주위에 반토막 나는 사람이 없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걔가 이자 못 내가지고 강제 청산 당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주위에서 얼굴이 조금 약간 바뀔 겁니다. 평상시보다. 기다리세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그래야 돈 벌어요. 그래야지 자본주의 안 그래야 자본주의 잡아먹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시장 좋아지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오히려 좀 호재 나오는 거나 좀 거래량 없이 막 동반되고 조금씩 회수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이쪽 업계는. 조금은 차가운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워렌 버핏도 얘기하지만 네. 감정 싹 빼야 됩니다. 맞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감정 내보는 순간 잡아먹혀요. 네, 자. 감정 빼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싹 감정 빼시고 조금 더 냉철하게 내 종목들과 또 내 투자 성향을 다시 한번 좀 마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투자를 좀 조언을 드렸고요. 아래쪽으로는 9,500원, 위쪽으로는 11,300원의 가격 라인도 같이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2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적당한 가격과 이길 수 있는 가격과 앞으로의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접수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좋은 기운들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정말 속 시원하게 어떤 질문이든지 다 해결책 찾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까요? 그 사이에 올리브님 오셨고 하늘이님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경님께서도 또 종목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요, 한미사이언스를 살펴볼 거고요. 붕어빵 계란빵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4%고요. 정수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0.82% 상승이었고요. 36,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한미사이언스도 역시나 좀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계속 나타냈던 종목이었죠. 9만 원대에서 지금은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지는 않아요. 요 최근에 요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같이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한미사이언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는 어떤 종목이에요? 한미약품 이제 지주사죠. 그러니까 녹십자가 있으면 녹십자 홀딩스가 있고 네. 한미약품이 있으면 한미사이언스가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LG전자가 있으면 LG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으면 SK가 있고 뭐 네. 이런 구조,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업 영역에 대한 좀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건데 한미약품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한미사이언스는 밑에 있잖아요. 이걸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주가가 그래도 좀 위쪽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이 한미. 위쪽, 위에? 예,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네. 있는 건 이제 지수고요. 네. 왼쪽으로 해야겠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왼쪽은 한미사이언스. 네. 이 주식은 아래쪽에서만 있고 맞아요. 한미약품 위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죠.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시장 수익률조차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평균치보다도. 그러면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거나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투자 매력이 없다. 회사에 좀 중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싸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죠? 싸다 라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뭔가 회사에 중대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100%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00%. 100%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거 100%예요? 아니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네. 고민해봤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판단해서 제외를 해버린 겁니다. 자, 싸다. 싸다. 자, 그러면 싸면 매수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은 싸면 매수해야 그쵸. 되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싼 게 아니라 싸구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주식이 싸기 때문에 주가가 꼭 올라갑니까? 주식은 싸지만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주식은 비싸지면 더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주식은 거품이 꼈지만 그게 고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주식이 투매나 공포지만 그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네이버 16만 5천원까지 갔었고요. 카카오 4만 6,500원까지 갔었고, 뭐 삼성전자 5만 1,800원까지 갔었고, 하이닉스 7만 3천원까지 갔었어요. 8만 5천원, 이게 치킨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회복은 해주긴 해주거든요. 그죠? 맞죠. 근데 이 주식은 싼 거는 같은데 회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싸다의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싸다. 우리가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싸다라는 건 비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졌느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동종 섹터에 비교해 봤었을 때 싸다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싸다의 기준은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싸다가 싸지지 않은 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렵죠? 아니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수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네. 전 100%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식은 뭐 때문에 쌉니다. 이게 압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08년도 적자 때 밸류다 58,000원 꼴이다. 설득되잖아요. 카카오
그 66,000 톡비즈보드, 라인, 적자대별로 네이버 이런 설득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150GWh 밸류다 해서 35만, 39만 설득이 되잖아요. 한 문장으로. 근데 그 한 문장에 수많은 역사도 있는 거고, 밸류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부딪혀도. 논리로 난 싸우니까. 너는 지식으로 싸우지만 난 논리로 싸우는 거고 이치로 싸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주식에 대해서 강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는 싸다라는 기준을 내세우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앞에 가로 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은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얘기가 좀 길어도 이게 아마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 기업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데 한미사이언스만 갖고 있지 않은 것? 뭘까요? 힌트. 돈은 뭘 네. 쫓죠? 이익을 쫓죠. 네. 이익을 쫓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네.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치라는 건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 근데 그 가치는 하드 파워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가능해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사람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거. 네.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 탈근대사회를 여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평가를 높게 받았어요. 자연과학 발전이 꼭 좋은 건 아니네. 이성이 꼭 중요한 건 아니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피폐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귀해진 거고. 아이작 뉴턴도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 이게 하늘과 신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바꿨잖아요. 정신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 활동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때문에 반도체는 한국이 짱이구나.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를 만들 때는 중국의 CATL이나 다른 기업들로 안 되네?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겠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그냥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오 위탁 사업에 있어서 한미 저 별 볼 일 없었던 바이오가 제네릭에 골골했던 나라가 CM의 중심이 돼버렸는데 아시아에서 CM을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셀트론 때문에 됐네? 이런 거는 존재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꿨으니까. 그죠? 70년대, 80년대 걸그룹 얘기했으면 싸대기 맞았을 거예요. 그죠? 저기 무슨 모래도 아니고 애들이 다 옷 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맞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가치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거. 이 가치가 있어야지 돈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네. 돈은 유동성이거든. 이익을 쫓는 자금들. 그럼 이 돈을 흡수하려면 그 기업이 존재감이나 상징성,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했었을 때 그 가격은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미 사이언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미 약품인 한미 사이언스는 언제 있었냐면 이거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은 주식이 골골되지만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하고 같이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그랬네. 그때는 이 주식이 표적 항암제 키를 만들었거든.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 시대를 이 기업이 만들었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동시에 죽이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동시에 죽이니까.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서 암세포만 골라 죽입시다. 이 기술을 엮였기 때문에 인식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10배가 터졌던 거예요. 그죠? 혁명 같은 걸 그쵸. 일으킨 거죠? 같이 시대를 이끈 거예요. 근데 뭐가 발생이 됐어요? 표적 항암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아이씨, 재발하네? 분명히 암 치료 받았었는데 정상 세포인 걸로 위장해버렸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로 패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임상실험이 잘 진행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옛날에 항상 1등이 아니라 였는데 지금은 2등, 3등으로 밀려버린 거죠. 주류에서 밀려나 버린 거지. 이해되죠? 이런 네. 관점으로 한미약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싸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대 주류에서는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생각이 들겠죠? 내가 무리에 싸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앞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희미하기는 하네요. 그죠? 그러면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주식의 차트를 보면 단순히 싸다라는 생각으로 치부가 되진 않을 겁니다. 쌀 때마다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설득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어떤 걸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되냐면 38,000원에 14%면 비중이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아래쪽에서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위쪽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요. 공격을 할 때, 적장의 목을 베러 갈 때는 행동 대장이 나서서 병사들이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아군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진하면 실패하고 돌진하면 실패하고. 적장의 목을 베려면 중심,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죠. 중요한 저항 라인. 그죠? 고지전을 점령해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35,000-36,000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35,000-36,000원이 제압되기 전까지는 계속 요 구간에서 그냥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6,650원에서 한 35,000원 근방 정도에서의 좁은 매매 정도만 하고 비중을 더 실지 말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고 35,000-36,000원을 완전히 제압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과 가격에 대한 기준이 딱 쓴 거죠. 그래서 14% 이상의 비중을 실는 건 반대 의견.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서 지금 많이 반등 나오면 한 34,000-35,000원 정도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줄일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후 35,000원 넘어가는지 6,000원인지 넘어가는지는 이후에 판단을 하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네. 네. 자,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면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34,000원 정도의 반등 시에 한번 그 비중 조절과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앞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든든하게 설득력 있는 이유와 함께 그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에 대한 흔들림 없이 조금 더 단단하게 이 시장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좋은 꿀팁들 같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성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보따리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께 같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한진인데요. 올리브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2,450원에 비중을 50%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을 담으신 이유가요. 월봉, 주봉, 일봉이 좋아서 매수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와 함께 장기 투자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앞선 두 상담의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께서는 차트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신 거고 또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우리가 앞서서 기간에 대한 부분들, 장기 투자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꿀팁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차트 모습을 보니까요.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또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그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있는데요. 특히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4개월 연속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50%면 많이 실으셨습니다. 어떻게 또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한진 하면 네. 과거 2014년도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 이야기를 할 때 네.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항상 좀 순위 안에 좀 들었었죠.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기업을 이야기를 할 때 한진그룹을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듣는 것 같고 카카오그룹을 더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쿠팡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진 가지고 있는 한진 택배 이것도 여전히 뭐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켓 배송이 더 이제 좀 친숙해지지 않나. 맞아요.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 맞아요. 그죠? 이거를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거. 네. 주류가 바뀌고 있다. 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1970년도, 80년대에는 70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훈아 씨나 이민자 씨 이런 분들이 거의 주류였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노래가.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애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막 진행이 됐던 시기니까 조용필 씨 같은 어떤 서글픈 감정들, 애환들, 이런 게 인기를 막 끌었잖아요. 그리고 1988년도에서 서울올림픽을 하고 1990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활기찬 거, X세대 막 나오고 소방차로 넘어가면서 신승훈 씨 나오고 스피드, 네. 김건모 씨 막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관을 갖기 시작을 했죠. 6.25 사상에 대해서 반할 수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엄정화 씨나 이런 시대가 뜨기 시작했고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오면서 음악을 듣고 잘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거, 보는 것들이 중요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쁘고 하더라도 이제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음악가가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아이돌은 영어도 잘합니다. 맞아요. 스타성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 다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 높은 몸값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방탄소년단 몸값이 더 그 광고비가 높을까요? 아니면 80년도 때 주름 잡았던 그 스타들의 광고비가 높을까요?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80년대에 만약에 앞으로 그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뜰 겁니다라고 했었으면 그 당시 사람들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반도체를 앞설 것이다라고 하면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진에 대한 시각은 2014년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주가가 설명이 되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에는 전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종목이다. 그래서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매매 정도는 해줄 수는 있으나 이 주식을 가지고서 하려면 띄울 수 있는 경우는 지분 싸움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한테 M&A가 되는 어떤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낙폭과대의 관점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는 게 한 25,000원대에서 26,000원 사이 정도가 보입니다. 이게 1차 그 저항 자리로 보여서 저 정도로 1차 목표치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한진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또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한진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 줄 만한 여러 가지 성장성이라든지 시대의 중심에 설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서 지금 비중도 50%로 크게 실으셨기 때문에 현명하게 전략으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진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간 벌써 10시 46분이 지나가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여전히 시간 충분히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기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에서 불꽃쫄보님께서 제일기획 매수 문의를 함께 주셨고요. 반올림 100%님께서도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특히나 52주 최저가를 갱신하다니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같이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제일기획이 계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더욱더 낮춰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26,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요 2만 원을 뚫고 내려가는 게 머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일기획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이 어쩌면 바닥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로 조금은 관망하면서 기다려봐야 하는 것인가? 제일기획의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실적이요? 스케줄과 맞춰서 하시기를 좀 권장하고요. 네. 우리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아무래도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캐시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뭐 광고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있겠으나 캐시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는 굉장히 적은 경우죠. 좀 안전한 회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면 장땡인데 비싸게 사면 좀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왜냐면 광고의 어떤 성장 자체가 한계치에 봉착을 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광고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과거 같은 멀티플을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떨어지면 땡큐인 거죠. 쌀 때 사는 게 맞긴 해요. 대신 쌀 때 매수한다는 요 기준이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시장과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종목을 독단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주식은 약간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수하고 별개로 움직여요. 2019년도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왼쪽 게 코스피고 오른쪽 거는 이제 제일기획이에요. 이 월봉을 보면 2019년도 7월 달에 고점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지수는 하락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지고 나서 지수가 대랠리 나오는 기간 동안에 이 주식은 대랠리가 커녕 그냥 제한된 상승으로 나오죠. 지수가 여기서 대폭등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도 2019년도 고점을 못 넘어가잖아요. 계류율이 발생이 되죠. 일봉을 잠깐 볼까요? 일봉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것 같죠? 네. 어마어마하게 하락 안 했어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거지. 네. 차트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것 같지만 고점 대비 겨우 15% 빠졌어요. 근데 주식으로 빠지면 한 40% 빠진 것 같잖아요. 네. 차트 모양이 그렇죠. 너무 그리고 가파르게. 네. 최고점에서 빠져봤자 20% 빠진 거예요.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얼마 빠졌어요? 36% 빠졌잖아요. 그리고 완전 막간 주식들은 60%, 70%, 80% 이상 났고 그랬죠. 10분의 1 토막 넣은 주식 수두룩하잖아요. 그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반토막 났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60%, 70% 빠졌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20%예요. 차트는 대폭락 나온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서 전략을 세우면 틀리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렴되는 주식이구나. 지수랑 별도로. 수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수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주식이 변동성을 가진다. 네. 그럼 변동성이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나 이거 절대 안 사. 나 이거 무조건 살 거야. 그죠? 실시간으로. 근데 수렴된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 크게 성장 안 해. 이 주식 크게 하락하지도 않아. 야, 금융위기가 와도, 금융위기가 와도 크게 안 빠져. 대세 상승 오면 그렇다고 크게 안 올라가. 이 생각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수년간.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수렴한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좁아진다는 얘기고 입장 차이가 좁아지니까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런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렴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기획은 지금
26,600원에서 장대 연봉 나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변동성 자체가 적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느냐를 보면 코로나 때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그리고 대세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주식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냐면 1차는 16,700원대에서 한 25,000원대 하나 움직인 거고 그 중간 가격대 정도가 한 25,500원, 6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한 17,000원대 저는 오면 살 것 같아요. 17,000원대 오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요 구간도 그쵸. 요 구간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예, 사도 돼요. 근데 유리하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꼭 제일기획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다른 주도 산업도 되게 많은데 좋은 기업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주식을 다 제끼고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똑같은 이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냐고요. 물어보면 이 주식을 그다음 거래해봐서 그럼 다른 주식들도 거래해봐요. 더 좋은 기업으로 많으니까 생각을 닫게 하지 말고 열리라 이거예요. 선택의 폭을. 그리고 지금 가격이 엄청 메리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엄청 메리트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엄청 메리트 있는 가격은 네.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이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나 홍대 그 메인 3번 출구 딱 앞에 권리금 안 받고 산 거지. 금매로 나온 거. 아 이거 그럼 잘 산 거지. 그죠? 꿀이지. 꿀이지. 그리고 적자 안 나고 경기가 불황이어도 매달 한 500원 꾸준히 벌 수 있어. 근데 금매로 나온 거야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권리금을 안 받고 팔겠다. 이런 건 꿀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잘 되는 지역은. 근데 홍대나 강남역이나 연남동 이렇게 딱 항상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은 괜찮은데 인적이 드문 지역, 네.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뭐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데 권리금 안 팔고 팔게요. 이런 건 저 안 산다 이거죠. 안 사죠. 지금 그 가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적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메리트는 없네. 차라리 유동성 넘치는 지역의 중심지를 권리금 안 주고 사 이런 거예요. 하플로 가야죠. 그렇죠. 강남역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네. 딱 사려고 했는데 놓쳤어. 번질 것 같아. 다른 데 사지 말고 100만 넘는 부산 있는 거 살려면 해운대구가 제일 맥심이고 대구 같은 수성구잖아요. 거기서 메인만 딱 사. 권리금 받지 말고. 그러면 해볼 만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적인 표현. 그러면 이럴 확률이 적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면 돈이 유입되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들어오는 게 세상 이치니까. 근데 잘 됐을 때는 수혜를 제일 먼저 받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제일기획을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이 지금 일봉으로 26,000원 떨어져서 직전 저점 깨져가지고 하락 N자로 빠졌고 여기서 거래량 증가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시 나왔을 때 직전 고점에서 매도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을 직접적으로 보세요 라는 것보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셔라. 네. 17,000원대 오면 사고 아니면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말자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일기획을 어떤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하시고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셨을까요? 채팅창에서 이제 불꽃쫄보님과 우리 반올림님이셨나요? 19,000원, 20,000원에 매수해야지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17,000원 제시해드렸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이 분석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재관님께서 와 비유 미쳤다 한 방에 이해되네요 라는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 이야기 그 어느 때보다 또 알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는데요.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다양한 도움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